당신도 마롱의 포핸드와 판젠동의 백핸드가 합쳐진 나만의 탁구 라켓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2개의 탁구 라켓을 한화로 25만원, 미국 달러로는 270불에 받아보시게 됩니다. 저는 현재 1차 라켓을 받은 상태입니다. 멋지죠? 안녕하세요, LA 중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끼는 탁구 라켓이 있으신가요? 자, 저는 탁구 라켓을 제법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일반 동호인들보다는 아주 약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 탁구 라켓은 포핸드가 마음에 들고 저 탁구 라켓은 백핸드가 마음에 들고 이 라켓은 느낌은 별로인데 그립이 내 손에 딱 맞아서 좋고, 이렇게 탁구 라켓마다 좋아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한국의 탁구용품 회사인 넥시에서 시작한 개인 탁구 라켓을 제작해주는 시스템을 보자마자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탁구 라켓이 포핸드는 슈신이고 백핸드는 마롱의 W968이면서 그립이 왕아오면 정말 최고의 라켓이겠다 라고요.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라켓을 근거해서 그런 망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넥시에서 커스텀 탁구 라켓을 주문할 수 있다길래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넥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저와 제 직장 동료인 크리스탈의 커스텀 라켓을 제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라켓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커스텀 라켓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넥시로부터 스폰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광고 의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커스텀 시스템과 그 결과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커스텀 라켓에 관한 웹페이지 주소는 www.nexy.com입니다. 여기에서 커스텀 라켓에 대한 많은 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 국기를 선택해서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 홈페이지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저의 이목을 끌었던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중에 유명한 라켓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 라켓에 비해서 뭐라도 차별점이 있어야 커스텀 라켓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넥시만의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루입니다. 글루는 접착제이죠. 라켓은 보통 5겹의 나무 합판과 2겹의 특수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라켓들이 에폭시 글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폭시 글루는 접착력은 좋지만 일단은 무겁고 카본 같은 특수 소재를 만나서 굳으면 딱딱해져 버리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타구 시에 손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안 좋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넥시에서는 폴리우레탄 글루를 이용해서 합판과 카본들을 결합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레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의 고무바닥 같은 탄력 있는 물질이 떠오르거든요. 나무 합판과 카본 사이사이에 이 우레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이 탁구 라켓에 맞는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보게 된다면 아마 테니스 라켓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켓에 공이 강하게 맞는 순간에는 공도 순간적으로 약간 찌그러질 것이고 라켓도 미세하나마 살짝 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라켓 표면의 나무가 공으로 인해서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레탄 글루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에폭시보다는 우레탄이 훨씬 깊게 공을 안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타구감에 대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소개된 탁규님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면은 그 코토로 해가지고 아우터로 하고 또 다른 면은 아이오스를 넣어서 이너로 하고 이런 주문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주문을 하는 또라이가 바로 접니다. 사장님이 아주 입이 근질근질 하셨겠어요. LA 중팬이라는 녀석이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특주잖아요. 특주. 뭔가 좀 특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너 아우터를 동시에 넣을 수 있다는 동시에 거죠? 넣을 수 있다. 영상에서 이너 아우터 얘기를 하잖아요. 이너 아우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회색으로 표시된 특수 소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아우터와 이너가 나뉘게 됩니다. 라켓의 단면상에서 카본 같은 특수 소재가 중심층에서 멀수록 아우터고요, 가까울수록 이너인데요.
시중에 거의 대부분의 라켓은 앞뒤가 똑같은 앞뒤가 같은 대칭형 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합판 구성이 비대칭일 경우에는 나무 간의 수축률이 달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뒤틀림이 일어나고 합판이 서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이제 바뀝니다. 잘 보십시오.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요. 바뀌었죠. 잘 보시면 포핸드와 백핸드가 비대칭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늘 이런 비대칭 라켓을 꿈꿔왔는데요. 넥시에서는 우레탄 글루와 더불어서 압착 방식으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레탄 글루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가압을 해서 접착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남기고 글루를 다 빼내주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 카본의 특성을 최대한 살렸다고 합니다. 저의 1차 커스텀 라켓의 구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핸드에는 판젠동의 비스카리아, 백핸드는 W968 마롱의 구성입니다. 일부러 제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아우터 라켓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비스카리아가 되겠죠. 왼쪽이고요. 오른쪽에는 이너의 대표주자, 마롱 선수의 W968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대칭으로 했느냐? 저에게는 한 번의 찬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너와 아우터의 느낌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테스트를 해서 2차 때 적용하기 위해서였죠. AI로 그린 거라서 그림이 조금 과장되긴 했는데 왼쪽이 아우터고 오른쪽이 이너잖아요. 왼쪽의 아우터 비스카리아부터 보시면 공을 타격할 때 표층 다음에 바로 카본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상당히 뛰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탁구는 공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또 있죠. 바로 스핀과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이너 라켓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너 라켓으로 공을 타격을 했을 때는 표층과 중간층 이후의 카본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발력은 좀 떨어지지만 나무의 그 탄성을 이용해서 공이 좀 더 나무에 오래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핀이 더 좋고 컨트롤이 더 좋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우터보다 이너가 컨트롤이나 스핀이 좀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라켓 간의 감각의 차이는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저는 탁구를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우터 라켓을 써본 적이 없어요. 순수 합판 라켓을 쓰다가 공의 규격이 바뀌면서 아우터보다는 이너가 합판하고도 비슷하니까 이제 이너로 쓰게 된 거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탁구를 안 치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우터는 어떤가 해서 제일 유명한 이제 비스카리아를 주문해 봤는데 합판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에 정말 한 2-3시간 치고는 그냥 장롱 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왜 커스텀 라켓에서는 아우터를 포핸드로 선택을 했느냐? 저는 우레탄 글루 기술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바로 비스카리아랑 비교를 해보면서 이건 그냥 홍보 전략이구나, 아니면 이건 진짜 다르네, 이렇게 제가 바로 느껴볼 수 있으니까요. 포핸드로 비스카리아 타입을 선택을 했고, 백핸드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라켓 중에서는 허리케인 순이 가장 좋았습니다. 포핸드는 저에게는 조금 물렁물렁한 감각이었는데 백핸드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 허리케인 순은 W968과 거의 유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두께만 살짝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핸드에는 W968을 선택을 했고요. 자, 드디어 1차 라켓을 수령을 했습니다. 자, 그립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LA 중페인이라고 써있죠. 앞뒤로 09C를 붙여서 아우터와 이너의 차이를 조금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order process라고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잖아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문을 해서 1차 라켓을 받으신 다음에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리오더를 해서 2차 라켓을 수령받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라켓의 라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줄 알고 넥시에서는요, 3가지 표준 라켓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넥시에서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표준적인 아우터 라켓과 이너 라켓, 그리고 히너키 표층으로 된 이 3가지 라켓의 레시피를 미리 공개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공개된 아우터 라켓이 비스카리아와 유사한 넥시의 포칼라라는 라켓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너 라켓이 W968과 유사한 넥시의 로텔라라고 하는 라켓입니다. 이 두 라켓은 최근에 기성 라켓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탁구닷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각각의 두께를 조금씩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립에 내 이름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커스텀 라켓을 주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히노키를 좋아하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표층이 히노키로 된 이런 아우터 라켓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거라고 하는 이름의 라켓인데요. 역시 탁구닷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히노키의 최적 두께를 1mm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노키를 1mm로 고정을 한 다음에 조금 두껍기 때문에 이 킬이라는 나무를 중심에 써가지고 전체적인 라켓의 무게를 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국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일단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 해외에 있는 분들은 미국 국기를 클릭하시면 영어로 안내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홈페이지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오더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이메일로 바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메일로 주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메일의 내용에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너 아니면 아우터 이렇게 두 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처럼 이너하고 아우터가 섞여 있는 이런 라켓은 주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최종 주문은 이메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주문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원하는 그립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립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폭과 길이는 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상으로 봤을 때는 그립의 높이 정도는 조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이시죠? 이 하이트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즉 하이트가 높이니까요. 이 높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으시면은 그 밑에 레이블을 어떻게 달 것이냐, 이름을 어떻게 넣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欄이 있습니다. 간혹 외국인 분들은 성함이 굉장히 길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짧게 표현을 해주시면 수월하게 렌즈 안에 성함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라켓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지정을 하시면 아마 그거보다 한 2-3g 정도 더 무겁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이 우레탄 글로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한 2-3g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덜 굳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여기 한국 홈페이지 보시면 기타 제작 시 요구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포핸드는 허롱5, 백핸드는 비스카리아 라든지 아니면 포핸드 비스카리아, 백핸드 W968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라켓을 제작하시는 분이 알아서 디자인을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냥 바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지금 라켓을 받은 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2주 동안 한 3-4번 정도 시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장에 따라서 이 라켓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장 저 구장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저랑 치고 있는 이분 제 직장 동료 크리스탈 황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중펜 선수였는데 출산 이후에 손목도 아프고 해서 지금은 쉐이크로 그냥 취미로 탁구를 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전미 챔피언을 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도 했습니다. 크리스탈도 특주 라켓을 받아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느낌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크리스탈의 평가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켓이 좀 특이했잖아요. 포핸드 같은 경우는 아우터였고 백핸드는 이너였죠. 자, 지금 포핸드 빨간 라바가 붙어있는 쪽이 포핸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타를 할 때 비스카리아도 늘 들고 다니면서 시타를 했거든요. 같이 시타를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스카리아랑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매우 뚜렷하고 바운스도 상당히 좋고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반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스카리아 사용자라면은 이 특주 라켓을 주문을 해서 서로 다른 카본을 한 번씩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넥시에서는 아라미드하고 아릴레이트가 있는데
지금 아릴레이트보다 아라미드가 조금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사실 포핸드, 백핸드 구분을 했지만 막 돌려가면서 이쪽 저쪽으로 쳐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구장에서도 쳐봤는데요. 구장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손의 감각에 따라서 라켓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최대한 충분히 시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크리스탈과 시타를 했을 때는 아우터 라켓이 저한테는 좀 과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너 라켓이 저한테는 좀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비랑 치니까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수비랑 치니까 아우터가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슬쩍슬쩍 스윙을 해도 공이 힘있게 쫙쫙 나가니까 수비를 다루는 데는 아우터가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제가 빨간 면이 아우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라켓들과는 전혀 이 감각이 달랐습니다. 저는 좀 통통거리는 라켓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스티가 라켓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야사카나 스티가를 좋아했었는데 이 라켓은 처음 딱 쳤을 때는 마치 예전에 일본식 펜홀더 쳤을 때 1펜 쳤을 때 그 히노키 단판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쳐보다 보니까 이게 좀 버터플라이하고 스티가의 어느 지점 중간 정도? 그 정도? 조금 더 버터플라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제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라켓 쪽에서 스티가 라켓 쪽으로 한 발짝 점프가 쫙 된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지금 비스카리아를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바꾸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다시 W968 쪽을 포핸드로 잡고 치고 있는데 수비수랑 상대할 때는 이 W968 쪽이 약간 힘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깎인 볼을 마음 놓고 이렇게 탁 제꼈을 때 여기 탁 꽂혀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포칼라 쪽으로, 포칼라가 넥시 아우터 라켓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칼라 쪽으로 딱 바꿨는데 와우, 역시 또 반발력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라켓을 막 앞뒤로 막 계속 바꿔가면서 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아우터 쪽이 이너 쪽보다 비거리가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날 또 시타를 하러 왔는데요. 지금 이면에 포칼라 즉 아우터를 치고 있는데 훨씬 더 길게 쭉쭉 탁구대 끝에 이렇게 꽂히는 모습이죠. 자, 그 자리에서 바로 탁구 라켓을 바꿔서 W968 이너 쪽으로 이면을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보다는 호선이 크면서 탁구대 중간쯤에 각이 크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W968. 자, 크게 각이 호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제가 임의로 그려봤는데요. X축이 제 임팩트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00까지 힘을 줬을 때를 표현하는 것이고 Y축은 반발력입니다. 그래서 100의 힘을 주면은 다 100의 반발력이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려봤는데요. 빨간 선은 제 1차 특주 라켓이고 파란 선은 그냥 시중의 일반 라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한 80% 정도의 힘을 주고 쳤을 때 이 라켓에 진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러운 임팩트로 쳤을 때 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제 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레탄 글루와 가압 접착 방식이 이런 상용 임팩트 구간에서 좋은 힘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임팩트가 100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글쎄요, 어떤 라켓이 더 좋은지 제 능력으로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느낌은 살짝 먹는다 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120을 줬을 때 120이 나오지 못하고 한 115 정도 나오는 이런 느낌. 뭐 제 능력 밖이라서 요거는 뭐 다른 분들이 아마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 받아주시는 분한테 80%로 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슬쩍슬쩍 임팩트만으로 치고 있습니다. 아우터는 정말 너무 잘 나가서 제가 적응이 계속 안 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공 받아주시는 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공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80%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도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20%의 힘을 제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세도 더 잘 보이고 훨씬 더 여유 있게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80인데도 공이 나쁘지 않죠? 저는 계속 2차 라켓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 라켓의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각으로 앞뒤가 다르게 또 2차 라켓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 2차 라켓의 테스트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A 종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